몸은 하나지만 우리는 여러 인생을 누립니다. 인생을 살면서 갖는 직업, 그리고 가정, 사회, 여기에서 우리는 인생을 다르게 누립니다. 그런데 김덕수는 어떤 삶을 누렸을까요? 김덕수는 사물놀이패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 인생은 52년생이니까 7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광대로 이른바 예술인으로 60년, 그리고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만들어서 78년에 만들었으니까 45년. 이게 김덕수 인생의 다양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인생을 누리면서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는 자기 상표를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상표를 만들기 위해서, 김덕수표 사물놀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5살 때 셈이라고 하죠. 무동. 어른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춤추고 놀이를 하는 남사당패의 무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7살 때 그가 장구도 치고 여러 재능을 배우면서 그 농악팀이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으니까 7살 때 대통령상 수상자가 된 거죠. 그러면 얼마나 잘 나가는 겁니까? 7살 때 입문, 대통령상으로 입문, 그리고 5살 때 출발했으니까 2년 만이죠. 그런데 60년대에 접어들어서 그 나이 한 10살밖에 안 됐는데 10살 넘겼던 그 시기에 60년대 초에 박정희가 62년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좀 서구적인 입장, 일본에서 이제 뭐랄까요, 일본 육사도 다니고 만주에서 군사학교도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본이 상당히 서구화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것을 배척하다 보니까 이 사물놀이, 농악, 민속 이런 게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따라다녔던 그 아버지에 이끌려서 사실은 따라갔습니다. 둘째 아들인데 큰아들은 그 길로 보내지 않고, 아마 어머니가 반대해서 그랬는지, 그리고 어머니가 둘째 아들 가는 것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억지로 끌고 가다시피 하니까 어린아이에 5살 뭘 합니까? 졸래졸래 따라가는데 어머니가 저 남사당패에 가면, 남사당패는 남자로만 된 연예 집단, 그런 거죠. 유랑 연예 집단, 그렇게 보면 되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 밥 빌어 먹을 일인데. 그런데 따라다녀 보니까 일반인들은 먹지도 못하는 아주 쌀밥에 고깃국에 잘 먹고는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연예 공연을 해주면 그 연예 공연 대가로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때야 무슨 또잣돈이라든가 이런 정도 주면 보너스고, 대체로는 숙식을 제공해주면 와서 공연을 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공짜로 그냥 한 거죠. 그나마 무시 정도를 넘어서 천시를 받으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그 길로 아버지가 이 김덕수를 끌고 가니까 굉장히 못마땅해 했지만, 그때만 해도 남녀 차별이 심했죠. 남존여비 세상에서 아무리 미천한 이 광대 노릇을 하는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들을 끌고 가는 걸 막지는 못해서 그 길로 가서 그렇게 따라다닌 겁니다. 근데 어른들이 걷지 못하면 업고도 다니고 그렇게 쌀밥이 고깃국 먹으니까 그게 좋아서, 그런데 또 소질이 있어서 신명나게 그때부터 60여 년 넘게 지금까지 국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60년대 초에 이렇게 남사당패도 해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길이 막연한데, 남들은 이렇게 일반 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고 이렇게 쭉쭉 진로를 개척하는 20대에 특히 방황하게 됐습니다. 그 방황은 물론 사춘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애들이 학교 가는 걸 보니까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결석을 밥 먹다시피 했는데, 중학교 교복 멋지게 입고 가는 걸 보니까 부러워가지고 나는 예술 쪽을 안 하고 저렇게 일반 중학교, 일반 고등학교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역시 그 길도 맘대로 안 돼가지고 팔자련이 하고 예술계통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20대 20대에 방황하던 이 사람이 이게 먹고 살 길이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장구는 치고 싶지만 이게 밥은 먹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너 유명했고 지금도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김수근 건축가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공간사랑이라는 어떤 그 소극장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뭐랄까요, 예술인의 대부 노릇이랄까, 이렇게 기획 노릇 내지 도와주는 사람으로 활동을 하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연출에서는 못 먹고 살겠다, 농악에서는 못 먹고 사니까 연출가로 나서고 싶은데 어떠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연출자는 너 아니어도 많다, 그러나 연주자는 장구치고 갱거리치고 이 농악을 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면 여기 와서 한번 공연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또 당시에 심우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속학자입니다. 민속은 그 문학, 예술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죠. 민속학을 연구하는 심우성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지어줍니다. 자, 4명이면 되겠다. 타악기, 징, 꽹과리, 상수에 있죠. 북, 소고 그러죠. 작은 북. 그 다음에 장구. 이 4가지 풍물이면 되겠다. 그런데 이 4가지 풍물을 바깥에서 막 활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공연에 맞게, 그 공연 무대가 크지도 않은데 그 무대에서 뛰다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4명이 어떻게 그 무대에서, 그럴 만한 큰 무대가 아니니까 거기에 맞게, 자, 마당에 이 역동적인 연주를 방으로 정적인 연주로 끌어오자 해가지고 한 거예요. 누가 보러 올라나? 국악이 그 당시에만 해도 서양에 밀린 거예요. 음악 표준하면 서양 음악이었지, 국악 하는 것은 이 광대지신 하는 애들, 딴따라 하는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국악은 또 어찌 보면 대중음악보다도 더 천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축돼가지고 거의 소멸 위기, 사양 위기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공연을 했는데 아주 성황리에 끝난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그 마니아들, 일부 애호가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것이지, 그 비슷한 공연을 계속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래도 비전이 있다. 그가 창단한 이 사물놀이패를 그때는 친구하고 뭐 선배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용배라는 친구, 그 다음에 선배들 최태현, 이종대인데 이 두 선배는 자기가 전공도 하지 않은 그것을 어릴 때부터 이제 해왔기 때문에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빨리 적응해가지고 급조해서 사물놀이패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물놀이가 이제 좀 인기를 끄니까 여기도 사물놀이 저기도 사물놀이 하니까 그 변별성을 위해서, 상표의 차이성을 위해서 김덕수 사물놀이패 이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시받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어디를 공략했느냐? 사지로 뛰어들었어요. 사지는 자기가 처한 것도 사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자기 삶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지에서는 자기가 살려고 뛰쳐나가지만, 살려고 뛰쳐나간 곳, 그것도 내놔야 사지인 거예요. 국악이라는 사지에 처해 있는데 사지에서 뛰쳐나가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이 사물놀이를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이라는 게 한 게 금방 임박했고 국내에서는 아둥바둥 인정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무슨 상품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인정받기보다도 국외에서 인정받으면 국내에서 인정받는 것은 아주 쉽잖아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누가 인정했다, 외국 콩쿠르에서 어쩌다 하면은, 사실은 콩쿠르라든가 이게 악기 연주나 이 성악 같은 것도 요즘은 콩쿠르가 서양이 많기도 하고, 그렇게 서양인들은 그렇게 그 콩쿠르에 대해서 뭐 애착을 안 갖는달까, 열광을 안 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구석에서 뭔 콩쿠르에서 거기에서 무슨 대상을 받았네 어땠네 하면 서양인 스팟 해가지고 오면 통하잖아요. 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도 어느 구석 어느 시골에 처박힌 대학인지도 모르지만 무슨 학문인가도 모르지만 거기서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도 모르지만 외국 간판 가져오면은 통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 그 대학 간판이 한때 많이 위조도 되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뭐 일부 분야 같은 데서는 그게 막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전략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펴게 돼요. 그래서 서양을 공략하죠. 80년대 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3년 같은 데는 미국 같은 데서는 아주 그 대성황을 이루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칭찬을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 칭찬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하는 것은 좀 디스카운트해서 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건 신들을 부르는 소리다. 이건 신이 감명받을 노래다. 막 이럴 정도로 그냥 신까지 들먹이면서 극찬을 합니다. 어찌됐든 극찬이긴 하고 그 사람들은 감사와 칭찬에 그 뭐랄까 익숙한 사람이고 우리는 칭찬에 목말라서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는 그런 책이 유행할 정도였는데 아무튼 국악이 쇠퇴하는 우리나라에서 사지에서 벗어나서 사지에서 놀다가 서양 가서 인정을 받으니까 아주 신이 났죠. 어찌 보면 그래서 그가 공연한 한 5천회가 넘는 이 공연의 대다수는 외국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면은 아직도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가 봐요. 지금 그 45주년 그것을 11월 2일부터 4일까지라고 하니까 지금 뭐 하고 있겠네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김덕수잖아요. 수영길은 김덕수인데 전 세계 홀렸는데 사물놀이가 K-팝에선 외면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면하는데 지금 K-팝이다 해가지고 대중문화를 대중음악을 세계에 전파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녔고 사실은 K-팝의 원조는 우리 이 김덕수를 비롯한 여러 국악계 사물놀이요. 그리고 대중음악계 그 기라성 같은 이미자, 조용필, 서태지, 뭐 김수철 이런 사람 그리고 서양음악의 정통 서양음악을 한 정명훈 이런 사람과 협조해서 음악을 하는 사람은 난데 왜 K-팝에서는 이 사물놀이 국악을 무시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마 속에서 굉장히 서운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것이고 여기 리드로 이렇게 뽑아놨네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구에서 인정받아 왔는데도 지금 K-팝 하면은 왜 그 서구의 음악인 결국은 뭐 외색 음악 내지 서양 음악인 그게 뿌리가 된 음악을 그렇게 띄우느냐 하는 서운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외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서 그쪽에서는 뭐 닉슨 대통령 있는 데서 또 엘리자베스 영국 그 여왕 있는 데서 연주를 해서 극찬을 받죠. 우리나라에서는 국악을 천시하고 광대라고 무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미천한 계급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들 하는 게 그렇지. 정치인들은 압박을 해가지고 저 미개한 왜 저렇게 그 데모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민의 이 광대가 양반의 어떤 그 위선을 풍자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론을 형성해서 서민들이 이 조울증이나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작용을 했는데 이 정화작용, 카타르시스 작용을 해준 음악을 우리가 했는데 그 서민들이 자기 동료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 해학, 유머, 그 다음 풍자, 찌르는 거, 밑에서 찌르는 거죠. 그래서 이, 뭐랄까,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열망이 이 양반 사회가 쫙 쪄들어 있는 데서 윤활유 작용을 해가지고 사회가, 뭐랄까요, 썩지 않도록. 사회가, 이 강압된 사회이지만 그래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우리를 광대를 갖다가 왜 이렇게 천시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그 저항이 들어있죠. 그리고 자기가 기르는 이 수염이 그런 상징인데 저항 상징, 반항 상징이라는 것 같더라고요. 기득권에 대한. 하면서 위에 있다고 해가지고 아주 그 뭐랄까요. 가짜 모습을 진짜처럼 보여주는 이 위선자의 모습, 이중성의 모습을 풍자하고 그리고 내가 세계화시키고 대중화시키지 않았냐 우리 음악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음악을 무시해요. 국악인들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니까 잘 안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네에서 시골에서 보면 옛날에 보름이라든가 이런 때 그 풍물을 하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한다고는 생각해서 저도 장구 조금 배우고 요새는 안 사람이 장구를 배운다고 하는데 그 가락하며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리틀 그 김덕수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은 뭐 그 기점놀이다, 뭐 저기 그 우리 지난해도 보면 무슨 뭐 중평이라고든가 증평이라든가 그 다음에 충청도 증평 아닙니다. 이게 중평인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기 임실인가 뭐 필봉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수관이다 이렇게 있고 학교 같은 데 가서 그 방과후 수업도 하고 해외 공연도 하는 그런 게 이렇게 또 도마다 군마다 큰 데서는 그렇게 세력 따라 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 선구자로서 김덕수가 역할을 한 셈인데 왜 지금도 국악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 그렇게 쉽지 않은 음악인데 왜 국악인들을 무시하느냐 하고 묻는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미천한 어떤 그 신분이지만 광대가 있음으로써 사회가 정화되고 막상 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인정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시를 했는데도 그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찌 보면 그 김덕수는 잘 만난 거죠. 때를 할아버지 때도 광대였고 아버지도 남사당패 자기도 남사당패 따라갔는데 이게 이제 때를 잘 만나기도 했는데 스스로 사지에서 생지를 찾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이가 어린데도 어찌 보면은 김덕수 사물놀이패 하는 김덕수 상표를 하나 얻은 거잖아요. 개인 사업체를 하나 얻은 셈이 됐고 그것을 몇십 년 구사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해외에서는 우리 음악을 그렇게 그 변별력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음악이 서양 음악과 다르기 때문에 서양의 타악기와 다르기 때문에 칭찬해 주는 거고 또 서양인들은 원래 칭찬에 진짜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양의 굉장히 그 문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이 퓨전 음악, 퓨전 뮤직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국악인들 중에서는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 옛날 하던 그대로 이게 여기서 패라는 건 물이라는 얘기고 째라는 게 있잖아요. 서편째 할 때 서편째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섬진강을 동서로 둬가지고 동편째다 서편째다 또 가운데 그 충청도 내포째다 중편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째라는 건 스타일 시스템 그런 말인데 그 째를 어찌 보면 개인이 구축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국악은 줄기가 복잡하거든요. 전부 다 달라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와서 보면 표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와서 서양 음악을 딱 이렇게 토착시키고 그거를 주입시켜 가지고 우리 음악을 서양 음악으로 통일시켜 버렸는데 자 동양 음악 하는 사람들은 우리 것이 최고야. 가장 민족적인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야 하면서 우리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국수주의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그럴 것 없다. 민족 팔아가지고 좀 배 좀 부르다고 대중화시키고 세계화시켜가지고 배 좀 고프더라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게 그 김덕수의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음악 배척할 것도 없고 동양 음악 무슨 최고라고 자기 음악 최고라고 앉는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자기 민족 치고. 그런 옹졸한 생각 말자 하는 거 대단해요. 박진영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박진영이 위대한 대중음악가인가였지. 그리고 타국 음악과 교류를 해야 된다. 그런 유연한 자세를 또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서양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국악의 사물놀이의 일렉트릭 전자 음악을 들여도 괜찮다. 그거 한번 모색해보자. 탐색해보자.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김덕수한테 60년 예능인의 저력 45년 사물놀이의 저력이 어디서 옵니까? 물어보니까 신명이라고 해요. 신나는 거라고 해요. 신들린 듯이 진짜 김덕수 장구 치는 거 보면 손놀림이 지금 70대인데도 신들린 듯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2시간 장구 공연이 국악 공연이 2시간 90분 축구 전후반 뛰는 것보다도 더 땀을 흘리고 더 힘들다. 그래 축구 선수는 이제 물론 마당에서 사력을 다하는 거고
이렇게 사물놀이 하는 사람은 앉아서 사력을 다하는 건데, 사실 양반다리하고 2시간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 고관절이다, 무릎이다, 허리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김덕수는 이 연주에서도, 인생에서도,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는, 새 지평을 열었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국악이 죽으려고 하는 이 사지에서 국악을 아주 생생하게 살린 생지. 인생도 그런 거예요. 어찌 보면 사지에 처했을 때 생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사람이, 조실부모한 사람이 생지를 빨리 찾고, 그리고 남은 어머니와 상생의 길 모색하고 동생들과 더불어서 아주 우애를 돈독히 하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즐비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돌아봐도 내가 사지에 처한 것 같다. 그러면 김덕수가 이 어릴 때 굉장히 잘 나가다가 20대에 방황했는데, 그때 이 정말 귀인을 만나가지고 김수근 같은 사람, 심우성 같은 사람을 만나서 조언을 들었고, 들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도. 실제로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4명의 멤버 중에 김덕수를 내놓아가지고 지금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예종에서 교수로 있다가 이렇게 퇴직했는데, 우리나라 그 음악을, 국악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파하는데도, 그리고 세계적으로 전파하는데도 혼신을 다하겠다, 그런 포부를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패를 만들기 바랍니다. 정영기와 인생 성형 패. 저도 작지만 그런 패를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